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무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오리 수능편 108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책에 이제 오쇼 라즈닛이라는 작가의 배꼽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달을 보면 이제 멍멍이들이 짖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 멍멍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에 해당되는 그 멍멍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보름달을 보고도 짖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걔들은 그 달을 보면서 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못 짖어요. 근데 어느 개가 막 짖어서 다 따라 짖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제일 먼저 짖었던 그 개가 바로 그 지도자 개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래요.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해석이 정확해야 돼. 이런 얘기를 수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신들도 해석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에 일치하려고 하면 학생들한테 해석이 정확한 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강사부터 해석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해석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죠.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틀립니다. 근데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 올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빠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인지 부조화에 의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아는 스님, 자기가 공부하는 스님은 이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저 스님이 최고가 아니래. 아, 짜증나, 저 스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수업을 올리게 되면 사실 학생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 됩니까? 정확한 해석을 배우게 되니까 도움이 되고 강사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어요. 사실 강사들은 뭐 공짜로 배우면 진짜 감사함이라도 느껴야지.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그죠? 그런 얘기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한테 자기들을 가르치면서 돈 받잖아요. 그죠? 공짜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감사할 일이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이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이 영어 교육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바꾸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사교육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인강도 했었죠. 인강도 했었는데 좀 운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주요 업체에서 활동을 못 하면서 인강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제 재능 뭐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거 그런 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그죠? 정확한 영어를 가르치는 거라고 하면 이거를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나눠드리는 재능 기부를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봅시다. 구평 38번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People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이 문장이 있어요.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Know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neself from other entities in the environment.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한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M1 조정수 선생님, 로봇의 개념과 그리고 로봇 공학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conception 개념이고 그 다음에 engineering 공학이다 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김기철 선생님, 로봇 공학과 개념에 참여한 공학과 개념 똑같죠? 공학과 개념. 그 다음에 이명학 선생님, 로봇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로봇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컨셉션 앤 엔지니어링 그냥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퉁쳐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션티 사람들인데 로봇의 인지와 개념화 했다가 로봇 공학과 개념화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로봇 공학과 개념화라고 했어요. 주현 스님 로봇을 갖다가 구상하고 엔지니어링 하는데 관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컨셉션의 의미도 지금 구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을 공학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 김범우 선생님 로봇을 다루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명학 선생님 비슷하죠? 뭐 이 정도만 읽어도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선생님 어차피 그냥 대충 해석하고 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해석해서 답만 나오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버릇이 되면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도 대충 해석하다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해설 강의할 때 강사들 뭐 제가 해설 강의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뭐 EBS 해설지는 이렇게 나왔던데 EBS 해설지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봤는데도 틀려.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안 봤나 봐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로봇을 만드는.
이미학 선생님과 김범우 선생님 그냥 대충 대강 날리면서 해석. 두 번째, 로봇의 개념화와 공학, 컨셉션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이다. 이 선생님들. 로봇의 구상과 엔지니어링, 주혜연 선생님입니다. 이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컨셉션 보겠습니다. 컨셉션은 개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단어 뜻이 내가 알고 있는 뜻이 그 문장에서의 뜻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이것도 실력이에요. 내가 만약에 개념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서 개념이라고 해석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닌가 본데? 그렇게 사전을 보고 아 이건 이 뜻이 아니구나. 구상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문 보세요. 사전에 있는 예문입니다. The plan was brilliant in its conception. 그 계획은 총명했어. 훌륭했어. 그것의 구상했어. 계획 구상은 훌륭했다는 얘기입니다. 총명했다는 얘기. 하지만 failed, 실패해서 계획이 왜? 돈이 없어서. 구상은 훌륭했는데 돈이 없어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죠? 구상이에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중에서 1B 설명이다. 1A 설명이 공학이고 공학이 1A의 뜻이었고 1B의 뜻은 the planning, designing,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machinery, roads, bridges, buildings, etc.예요. 그러니까 플래닝, 계획과 설계와 건설과 관리, 기계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건물들의.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설계와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해설 강의에서 설계와 제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People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이거 하기 위해 설계된, 그죠? 고안된 로봇의 구상과 엔지니어링, 설계 및 제작이에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련된 포함된 사람들이야.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로봇을 구상하고 로봇을 설계 및 제작하는데 포함된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로봇이냐면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고안된 로봇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블라블라를 이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봤을 때 조정식 선생님 틀렸고요. 김기식 선생님도 틀렸고요. 이명학 선생님은 날렸고요. 션티 선생님 틀렸고요. 션티 선생님 웃기네요. 선티 틀렸고요. 주혜연 선생님 로봇을 갖다가 구상하고 엔지니어링 하는데 구상 맞고요. 엔지니어링도 이게 그냥 공학이 아니라는 뜻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뻔해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해설 강의를 했는데 주혜연 선생님 해석이 문맥적으로 정확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김범우 선생님 로봇을 다루는 날렸어요. 추가 사항이 있어요. 김범우 선생님 사실 볼 때마다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애띤 얼굴이어서 그리고 귀여워요. 강의하는 모습도 귀엽고. 김범우 선생님이 만약에 이 강의 보시면 그 모습 계속 유지하시면서 주혜연 선생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주혜연 선생님처럼 제대로 강의하는 선생님 따라가시면 선생님은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강사들도 보면 예전에 강사들 보면 뭐 김기훈 선생님처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던 선생님들도 있고 이제 야매로 갔던 강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야매 스타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그 선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정파와 사파가 있다. 정파는 이제 김기훈 선생님 같은 분들이고 사파는 야매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파 같은 사람들 또 따라가게 되면 그게 지금 당장은 뭔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김범우 선생님은 그 같은 회사에 일타 선생님인 훌륭한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김범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뒤에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블라블라 이게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이면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is가 주어 뒤인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김범우 선생님이 이 문제 제기를 한 유일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걸 인식이 안 됐든가, 그죠? 또는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어서 언급을 안 했든가, 아니면 안 이상하다는 걸 알았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설명 안 하셨겠죠, 그죠? 지금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김범우 선생님은 분석 잘 열심히 하신 겁니다. 자기의 지식 안에서 이거 분석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틀렸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간접은 의문사 조동사.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준으로다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부했던 영문법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literary style, 그 문학적인 스타일에서 subject verb inversion, 주어 동사의 도치가 occasionally occurs, 일반적 가끔씩 일어납니다. When, 언제? The WH elements, 그 WH element는 의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사. 우리 WH 붙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WH의 요소가 is the subject complement, 주격 보호일 때 또는 an obligatory adverbial. adverbial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마 못 배웠을 겁니다. subject complement C 보호로 배웠을 텐데 adverbial은 뭐야? A예요. 사실 이 문장 성분도 되게 중요한 문장 성분인데 국어에서만 배우고 영어에서 못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 문법책이 수십 년 전부터 다 쓰던 문장 성분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부사어예요. 웃긴 거는 국어를 배운 고등학생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필수 부사어, 보어거나 필수 부사어일 때 이 도치가 일어난다. 특히 주어가 길 때예요. 그럼 이러면서 이 예문이 뭐가 나오냐면 She told us, 그녀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How strong, 얼마나 강한지. 그럼 how strong이 뭐예요? 이 간접 의문문 이 덩어리에서 how strong이 주격 보호입니다. was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주어잖아.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was her motivation, 그녀의 동기가 to engage in research, 연구에 참여하려는 그녀의 동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줬다는 얘기야. 똑같죠? 그죠? 똑같잖아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전공하셔가지고 그 전공에 있는 책들 같은 거 열심히 보시다 보면 다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How fundamental, 이 간접 의미 시작됐어요. How fundamental부터 여기까지가 보어 땡, is가 동사 땡, 그 다음에 얘가 주어 땡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가 CVS 도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CVS 도치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how fundamental은 의문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거고, 이 WH의 엘리먼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도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어가 길어서라는 얘기죠. 주어 길었다. 문제 제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사항 두 번째 있어요. T2의 션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소한 뉘앙스야. 영어 잘하면 느끼는 될 겁니다. 라고 정확히 해석하면 무슨 느낌이야? 결과. 그러니까 우드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결과래요. 응? 정확히 해석하면 결과래요. 우드가 뉘앙스가 결과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맞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설명.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렇게 부여했을 때 자기가 가르치는 방식을 좀 더 빛나게 해보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우드가 쓰인 것은 우드 그냥 될 겁니다. 아니라 일 것이다 라고 해도 돼요. 당신은 로봇은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해도 돼요. 될 겁니다가 필요 없어요. 참여할 것이다. 우드가 쓰인 이유는 이게 결과의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will하고 would의 차이가 있어요. will하고 would의 차이점 뭡니까? will은 조동사 현재형입니다. 이 얘기도 또 will이 무슨 현재야? 야매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will은 현재예요. will은 현재형입니다. will의 과거형이 would고 would의 현재형이 will입니다. will은 미래 시제 아닙니까? 미래는 시제가 아니라 의미예요. 영어에는 시제가 현재하고 과거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문법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tense, 영어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과거다라고 나와요. 미래는 시제가 아닙니다. 미래는 의미입니다. 일단 will은 현재 시제고 would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얘는 현재 시제고 얘는 왜 과거 시제냐? 이러한 설명이 써 있는 책이 있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간접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will you help me보다 would you help me가 더 공손하죠. 간접 돌아가니까. 이해됐어요? 또한 will 그러면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would 그러면 돌아가니까 가정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얘기를 할 때는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woul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will 쓰나 would 쓰나 둘 다 결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 would의 결과의 뉘앙스는 없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would 자체의 결과의 뉘앙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맥락에 따라서 will이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사전에 읽어봅시다. If it's made of wood, 만약에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거면 it will float, 그건 뜰 거야. 나무로 만들어진 거의 조건을 충족하면 뜬다는 결과가 나올 거야. will 쓰였잖아요. wood가 아니라 will 자체가 결과. 원래 if절하고 will이 같이 쓰이면 if절이 나타내는 건 조건이고 그다음에 주절이 나타내는 건 결과의 가능성이 높잖아. 거기에 will이 많이 쓰일 뿐입니다. 우리 보다 보면 지문에 might도 쓰여서 would가 중요한 게 아니죠. would라서가 아니라 if절의 조건의 결과를 표현할 때 will이 자주 쓰일 뿐이며 would가 그런 뉘앙스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잘못된 해설 강의였어요. 해설 내용입니다. will과 wood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죠. will보다 would가 더 간접성이 증가되어 있는 의미를 갖는다. 전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진문을 보면 여기도 would 쓰였어요.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런 능력이 없으면 if절의 조건문을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목표지향적인 행위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죠. if절의 의미를 갖는 것이 나오니까 would가 결과의 의미를 갖는데 왜 would가 쓰여서? 가정법이니까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ven this simple task would require that. 이 단순한 일도 필요로 할 거야. 역시 상상하고 있는 거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하냐면 뭘 요구할 거냐면 당신의 기계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할 거야. 요구할 거야. 뭐 사이에? 자극인데 자신의 기계 장치로부터 나온 자극과 그리고 자극인데 블록들, 환경 속에 있는 블록들로부터 나온 자극,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would라고 쓰고 그냥 할 것이다. will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의 기계는 약간의 내재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냥 will이 쓰였어요. 더 직설적이죠. 그죠? 가져야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your robot would engage in circular self-centered acts. 당신의 로봇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죠? in circular, 돌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would drive it away. 그것을 멀리 몰고 가버릴 거예요. 뭐로부터? 타겟이나 외적인 목표로부터. 됐어요? 그런 겁니다. would라서가 아니라 would를 정확히 해석해서가 아니라 그냥 will 자체가 원래 그죠? will 자체가 원래 결과의 의미로 쓰이는 것에 쓰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뿐이고 그죠? 항상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would가 쓰임으로써 will보다 더 간접적인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강 해석하고 문제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 댓글들이 보입니다. 대강 해석하면 점수도 대강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의 정확성은 이해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글이 더 또렷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왜 국어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국어를 해석하진 않지만 그죠? 해석하지 않지만 국어의 지문을 또렷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더 또렷하게 이해합니다. 국어도 그렇진데 영어는 어떻겠습니까? 영어는 당연하죠. 왜? 영어는 해석이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국어보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강이라는 거는 공부에서 피해야 될 겁니다. 강사가 또는 선생님 중에 대강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피하세요. 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해오리 수능편 10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